나의 꿈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나이가 언제라고요? 중년 이후입니다. 내가 나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가 나다운 삶을 정말 시도해 볼 타임 아닙니까?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해. 그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 그리고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자기의 능력의 함양,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지금의 나이가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봤으면 하는 것이죠. 나이 들고 잘 먹고 잘 살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죠. 이거 우리 피하지 말자고요. 정확하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람마다 경우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요, 한국의 중하층 정도부터는 대체로, 그러니까 현재의 기성세대들이죠. 집을 대부분 갖고 있어요. 요게 안 되시면 쉽지 않습니다. 요게 안 되시면 다른 경제적 기반을 꼭 마련하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그런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제 친구들을 통해서 제가 너무너무나 잘 경험한 것인데요. 평일에 가능하면 등산 가기보다는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을 저는 권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등산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트레킹 엄청 좋아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일에 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걸 가기 시작하면 평일에 생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게 돼요. 자, 내가 은행원으로 퇴임을 했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하더라도 불편해요. 그런데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해. 그러면 그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하기 싫습니다. 어느 학교 가가지고 뭘 좀 배워, 또는 인터넷에서 뭘 좀 배워, 이거요 쉬울 것 같죠? 일주일 해보면 정말 더 이상 하기 싫어요. 정말 의지력을 필요로 합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중년 이후에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실천을 위한 뭔가의 전공이 있어야 돼요. 이거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 보면요, 물론 가끔 예외적인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지금 중년 이상이신 분들, 나의 꿈대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계세요. 한국 사회에서 그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계시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나의 꿈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나이가 언제라고요? 중년 이후입니다. 이제는 아이들에 대한 양육의 부담도 줄고, 이제는 회사도 심지어는 퇴임할 때가 됐고, 경제적으로도 막 너무 힘든 상태는 아니고, 이제 부모님들도 연로하시거나 돌아가셨고, 이때야말로 내가 나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가 나다운 삶을 정말 시도해 볼 타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버킷리스트 꼭 써보시고요. 제가 얘기하는 인생지도 그려보시고, 아, 드디어 나의 인생의 목표는 이거고 내가 이걸 하면 너무 자유롭고 행복할 거야. 이걸 하면서 내가 죽음을 맞이해야지 라는 철학적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의 지금의 나이가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평일에 힘들더라도 우리를 수련해서 내가 그것의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을 해봤으면 하는 것이죠. 기본은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요, 80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노동할 정신적 힘과 육체적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돈이 많건 적건, 제가 그래서 꼭 얘기를 합니다만, 한 달에 30만 원도 좋고 50만 원도 좋으니까 반드시 자신의 노동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모색하십시오. 그게 한꺼번에 금방 안 되니까 미리 준비하셨다가 매월 일정액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자기가 하고 싶었던, 자기다 또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것을 하면 행복한 그런 노동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이게 사람마다 이제 종류는 다 다를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노후 대비를 하는데, 특히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자기의 노동을 가지고 일정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키워야 되고 그걸 실천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목공이 꿈이야. 나는 평생 손을 움직이면서 살고 싶었는데 결국은 은행에서 계속 이러다가 한 번도 몸을 움직여보지 못하고 퇴임을 했어. 목공 시작하셔야죠. 목공 여러분들 한 3개월이면 되죠. 아니에요. 목공을 전문으로 하는데 어떻게 3개월로 됩니까? 3년을 수련해서 나는 정말 엑스퍼트, 나는 정말 목공의 전문가가 될까. 이게 내 삶의 꿈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평일에 그것을 수련해 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두 번째이고요. 경제 그리고 자기의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자기의 능력의 함양,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관계인데요. 부부 관계가 너무 좋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10분한테 제가 물으면 그래도 한 2분은 계세요. 한 8분은 대면 살고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걸 왜 부끄러워하세요? 저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독립적인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분들, 제가 가끔 얘기 들으면 막 눈물이 펑펑 나기도 하는데요. 자신의 삶을 평생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옷에서부터 손수건까지, 구두까지 모두 챙겨줘야 움직이는 남편과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도 있고요. 아이들도 뭐 하면 엄마, 엄마, 엄마. 자기는 그 도구로만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60이 됐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뭡니까? 뒤치다거리며 하다가 아이들 다 출가해서 집에 혼자 남았을 때 자기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제는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이제 엄청난 우울증이 와요. 우리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특히 제 영상 들으시는 많은 남성분들, 이제는 기회를 박탈당했던 여러분들의 부인들에게,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인생을 다시 찾아서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이 들면 저는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는 문화를 꼭 좀 만들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살 수 있는 기술은 꼭 익혀놓으시길 바라요. 지금 부부가 같이 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특히 남성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엄청 놀란 것은 세탁기를 돌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상상 가세요? 태어나서 한 번도 세탁을 해본 적이 없고 세탁기에 전원 넣는 것도 두려움을 갖고 있는 남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식사는 물론이고요. 특히 남성분들 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스킬 그러잖아요. 그게 간단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를 해요. 근데 청소가 완전히 익숙해져서 착착착착 엄청 빠른 속도로, 그리고 청소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어느 부분을 어떤 순서로 해가지고 결과가 뭘지 이런 걸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리라는 것도 그냥 정말 우격다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요리도 손에 착착 붙어서, 마치 내가 은행원이야 그러면 은행 업무를 컴퓨터로 처리하는 게 착착이잖아요.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가사가 그렇게 되어야 그게 기술이라고 칭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혼자 살아가기 위한 기술을 그냥 한두 번 해보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반년 정도 집중해서 하시고요. 모르는 것은 약간 공부도 하시고, 음식 같으면 레시피도 자주 보시고, 그러면 나중에 레시피 안 보고 다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돼요. 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다운 삶을 위한 설계, 그리고 그것의 실행, 이게 두 번째예요. 이제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요, 삶이 고달프거나 좀 찌질해지거나 이런 거 없어요. 밥 한 끼 얻어 먹으려고 자기 가정에서 찌질해지는 남편분들,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도 오늘은 내가 이게 기가 막히게 맛있게 되는데 같이 먹어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남자들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만, 특히 여성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대학 교수다 보니까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거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1년을 쉬게 하는 건 좀 쉽지 않지만 안식주 제도를 한번 각 가정에 도입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부인들이 일주일 동안 집을 떠나서 완전히 자유롭게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제가 이때 주로 많이 쓰는 용어가 쿨 트러스트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온갖 간섭을 다 해요. 쿨 트러스트는 간섭하지 않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부부관계에도 거리를 두고요. 각자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가고 즐기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소통하는 관계라는 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완전히 홀로서기를 하시고 서로 존중하면서 그런 문화를 1년, 2년 만들어 가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멋진 관계를 앞으로, 특히 배우자의 관계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의 연장선상에 친구 관계나 자식 관계가 있어요. 자식 관계도 쿨 트러스트 하시고 친구 관계도 쿨 트러스트 하시면 여러분들 말년에 정말 초라한 노인이 아니라 홀로 우뚝 서서 멋진 인생을 영위해가는 그런 어른으로 자신을 가꾸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많습니다. 이제 제가 40대인데 제가 50대인데 이러이러합니다. 뭐 이런 게 후회가 됩니다. 이런데 참 아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왜 그런 댓글이 많이 달리냐면은, 이제 제가 우리나라 나이로 41살이고 만으로 39살이거든요. 82년생이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얘는 참 신기하네. 얘한테서 많이 배운다. 이런 거를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자기 개발, 이제 동기부여 영상이 많다 보니까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20, 30대가 주 연령층, 이제 주 시청자 연령층이지 않을까 하는데 저희가 만 35세 이상이 만 35세, 우리나라 나이로 37, 36세가 70%예요, 70%. 36세 이상이니까 저보다 시청자 중에 50% 이상은 형, 누나, 엄마, 아빠 뻘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래서 오늘 정리 한번 해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4050이 진짜 인생에서 전혀 늦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이렇게 늦었다는 거는 상대적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늦은 게 있죠. 여러분이 이제 50대인데 야구선수 되겠다, 축구선수 되겠다.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었습니다. 포기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런 거는 뭐죠? 이제 생물학적 나이랑 연관이 있는 거죠.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좀 젊었을 때는 더 힘이 세고 더 빠른데 나이 먹어서 그걸 유지를 잘 하신 분들은 요즘에는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축구선수 질라탄은 이제 만 40일 텐데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하죠. 예전보다 또 많이 좋아져서 관리를 잘하면 되게 늦게까지도 활동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 나이라는 건 한계가 있죠. 그런 관점에서는 늦은 게 있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면은 늦었다는 건 여러분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아예 늦었다고 평생 생각을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분들은 뭐냐면은 인생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와 계기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자이든 타이든 그거를 외면하면서 사는 거예요. 안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늦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내가 나이가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무 막연하게 여러분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요. 늦은 건 있죠, 분명하게.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도전이고 결심이 1단계고 도전이 그 다음 단계인데 여러분이 뭐 45살 가장의 아빠거나 50살 이제 은퇴를 앞두신 직장인이시거나 여러 가지 각자의 처한 상황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정말 늦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뭐냐면은 리스크 계산입니다. 내가 이거를 잃어도 인생에 지장이 없나? 이거를 따지실 수 있으면은 늦은 게 없어요. 전혀 늦은 게 없습니다. 뭐 언제 뭘 하냐가 있지 늦은 게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늦었다는 감정은 내가 이제 결심을 할 순간이다라는 그러니까 능동적인 사람이라면 늦었다는 감정이 든다는 거는 이제 결심한 순간이 오고 있다는 하나의 징표예요. 늦었다는 생각이 안 들면 결심을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늦었다는 거는 생각보다 늦었다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는 거는 생각보다 좋은 감정이고 거기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지 절대적으로 늦은 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일찍 시작해야 되는 거 빼고는 늦은 거라는 것은 없습니다. 리스크를 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뭐 저는 많이 뭔가 이룬 것 같잖아요. 저는 실제로 돈도 많이 벌었고 여러분들한테 눈치 안 보고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돈 번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면서 뭔가 부를 더 축적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달콤한 소리만 해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성장하고 여러분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고가 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건전한 생태계가 되고 그러면 그 생태계는 제가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했으니까 저랑 접점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기다가 좋은 영어 공부법, 좋은 책들, 국내 작가분들, 좋은 분들 이제 발굴해갖고 거기 대비시키고, 그다음에 다른 서비스들 어떤 뭐 이렇게 사무용품을 저희가 제공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생산성 툴을 제공할 수도 있고, 뭐 옷도 저희가 뭐 팔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보장이 없지만 가능성이 높은 생태계를 만드는 게 제 임무인 거지. 저는 여러분들한테 달콤한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그게 또 입장 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이 서비스업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어쩔 수 없이 고객은 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이 뭐 기분이 안 좋다고 고객한테 대충 거기 좀 앉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우리는 공감을 하고 교류를 하면서 개를 만들면서 직접적으로 저는 여러분한테 서비스를 당장 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되게 좀 올바른 소리, 올곧은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은 제가 만약에 제가 30대 때 목표했던 게 있어요.
그냥 30대 때 나는 돈 이만큼 벌었으면 좋겠어. 그거보다 훨씬 많이 벌었거든요. 이미 진작 벌었어요. 그럼 일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목표가 바뀌었어요. 일단은 이게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서 넘사벽 직장을 만드는 것. 그냥 여러 플렉스가 있을 거예요. 람보르기니를 타는 플렉스도 있을 거고 명품 백을 드는 플렉스도 있고 각자만의 플렉스가 있어요. 저는 다 존중합니다. 일단은 뭐 좋은 차 이렇게 시동 걸면 되게 멋있거든요. 플렉스 되거든요. 저는 저랑 친한 이제 대표님이 최근에 돈을 많이 버셔서 롤렉스 사셨는데 시계가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 롤렉스 사셨네. 제가 바로 알아봐주거든요. 왜? 그거 다 알아봐달라고 사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그러거든요. 그럼 이 반지랑 롤렉스랑 깔맞춤 하신 거예요? 신 박사는 알아보네 딱 그러는 거예요. 왜? 그거 알아봐 주려고 사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또 알아봐주면서 이게 그냥 베이직이 아니라 좀 비싼 걸로 사셨네. 그 다음에 띠도 그게 뭐냐니까 메탈이 아니라 가죽으로 해서 훨씬 멋있으시네. 이거를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 그러면 기분이 좋죠. 진짜로 실제로 잘 어울리고. 네? 근데 저는 제 플렉스는 뭐냐면은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은 진짜 꿈의 직장에 들어왔다는 거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저희 기업 여러분 중소기업이잖아요. 상상스퀘어 더비 중소기업이잖아요. 저희는 되게 자부심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그러면은 저희의 이제 취업한 친구들도 거의 다 중소기업에 있거나 뭐 옛날에 이제 대기업에 있다가 온 친구도 있었어요. 중소기업에 있거나 아니면은 그 비정규직으로 있던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왔어요. 그다음에 심지어 이게 대기업도 이거는 예외인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재택근무잖아요. 집에서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약속한 근무 테이블이라는 게 있고 그거에 조금이라도 시간이 넘어가면은 40시간이 넘어가면은 저희는 그 추가 수당을 다 지급을 합니다. 그 노동법에 근거해서 다 지급을 하고 요번 1월 달에는 이제 법정 근로 휴가가 있고 그 플러스 이제 휴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못 간 친구들이 작년에 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돈으로 지급을 합니다. 어떤 기업이 중소기업이 멋있잖아요. 그다음에 저는 저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돼가는 게 목표고 이걸 이제 40부터 해나가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갖고 있거나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난이도는 다르겠지만 제 목표가 결코 쉽다고는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41살인데 40 중반까지 기업을 하나 상장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이거는 사례도 거의 없고 교과서에도 잘 안 나오는 얘기고 너무 어렵고 수많은 제도를 뚫어야 되고 경쟁에서도 살아남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직원들 월급 꼬박꼬박 잘 줘야 되거든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저는 이거를 꼭 성공해내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서 쟤도 열심히 하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우리는 연결돼 있잖아요. 같이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450이 늦은 게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늦었다는 프레임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그 구조, 그러니까 고정관념, 사고방식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그 원류가 있어요. 대학에서 뭘 배우거나 사회 초년 때 뭘 배운 걸로 평생 뭘 벌어서 호봉이 높아지면 정년퇴임하겠다. 이 기준으로 늦었다라는 기준이 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게 바뀌었죠.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어졌죠. 호봉제면은 늦은 게 있죠. 왜? 호봉제면은 그냥 들어가는 순간 그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뭐 사고만 치지 않으면 호봉이 올라감에 따라 임금이 늘어가기 때문에 늦게 시작했으면 늦은 거죠. 거기다 대고는 뭐 우리가 어떻게 뭐 이렇게 할 말이 없죠. 근데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 능력 중심으로 일을 해나간다고 하면 늦은 게 없죠. 그 다음에 예전에는 대학이 뭔가를 배우기에 정말 좋은 곳이었고 대학 외에는 좀 전문 지식을 배울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돈을 어느 정도 적당히 지원하면은 뭔가를 조금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점점 많아지고 대표적인 게 이제 코딩 같은 거는 대학교 다니면서도 많이 배우겠지만 전문적으로 코딩 스쿨에 다니면은 그거에 못지않게 많은 거를 배울 수 있는 시스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직업 훈련도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탄청 걸으면은 뭐뭐뭐뭐 전문 국비 해갖고 이렇게 딱 현수막이 붙여 있고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국가 프로그램이에요. 정말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학을 졸업하거나 아니면은 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술로 평생 먹고 살겠다는 그 기준이 아직도 무의식 중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여러분 점점 경력직 채용만 늘어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공채라는 거는 인력이 정말 많이 필요할 때, 그 다음에 그냥 그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규모의 경제가 완성이 돼서 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게 중요한 시절이 있었고 그게 공채예요. 그냥 공채는 인재를 뽑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될 것
같은 사람을 미리 걸러내는 게 공채 시스템인데 이제는 기업들이 자동화도 많이 됐고 자리도 많이 잡아서 인재를 뽑으려는 경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직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심화 면접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잘 된 4050은 갈 데가 많죠. 생각보다 갈 데가 많은데 왜냐하면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은 나이를 보지를 않아요. 근데 점점 이런 데가 주류가 될 거고 그다음에 경력직 채용은 경력을 보지 그다음에 경력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발 착각을 좀 깨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마케터 12년 차인데 그게 뭘 증명해 주나요? 그럼 저는 마케팅 5년 차인데 12년 차면은 저보다 SNS 마케팅을 뭐 7년 더 잘하실 자신 있으신가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SNS에서는 저보다 마케팅을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사람은 저는 솔직히 드물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 새끼 오만한데?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플레이어로 뛰면서 콘텐츠를 제가 그다음에 상품도 제가 직접 제작하면서 판매까지 해봤기 때문에 마케팅만 하신 분은 마케팅만 해보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제가 직접 이렇게 나와서 설명도 하고 심지어 뭘 팔았죠? 제가 쓴 책을 직접 팔았기 때문에 경험치 면에서 저를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때요? 약간 마케팅이나 다른 다이어리를 프리미엄으로 제대로 만들어서 팔았을 때 시장에서 듣보잡이었고 아예 경험이 없지만 단번에 10,000권 리미티드 에디션을 만들어서 10일 만에 다 팔려서 이 마케팅이 주변에 그러니까 커머스 하시는 분들이 이걸 뭐라 그랬냐면은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고 자사몰에서 이렇게 마케팅으로 이런 마케팅을 통해서 그 다이어리 프리미엄 다이어리라는 게 애초에 많이 팔리는 그 품목이 아닌데 그거를 이렇게 9일 10일 만에 다 팔았다. 이거는 사실상 업계에 존재하지도 않았었고 기적이다. 저희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리뷰도 꼼꼼히 보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뭐 다 100%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90% 수용할 수 있으면 90% 수용하고 91% 수용할 수 있으면 91% 수용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기존에 나와 있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가격이면 더 높은 서비스에다가 무형 가치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럴 자신 없으면은 똑같은 수준이면 더 낮은 가격으로 만들고 이러면 이제 경쟁력이 있는 건데 그럼 알릴 방법이 중요한 건데 알리는 방법을 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길 자신 있고 이 능력을 언제 만들었다? 이거를 제가 대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딱히 뭐 돈 주고 배운 것도 아니고 혼자 공부한 거거든요. 이걸 이제 35살 때부터 만들어서 이제 40에 완성을 어느 정도 한 거고 이제 40에는 또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냐면은 글로벌로 자꾸 도전을 하고 싶죠. 이제 글로벌 도전하려면 이제 총알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꼬라박을 각오를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이제 뭐죠? 한국에서 어느 정도 이 한국 시장은 이제 피 튀기는 시장이거든요. 우리나라처럼 경쟁이 치열한 곳이 없어요. 이 레드 오션에서 우뚝 올라서야죠. 그거를 저는 40대에 해내려고 그러는 거고 50대에는 저는 이제 사회공헌을 더 많이 하고 싶죠. 제 계획대로 뭐 이렇게 우당탕탕 하겠지만 50까지 갔으면 충분히 돈을 지금보다 10배에서 100배는 더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올바르게 공부한 지식을 요번에는 이제 어디다 굴절 적응을 하는 거죠? 사회공헌을 하는데 그냥 돈만 100억 이렇게 띡 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돈이 100억이 올바를 쓰일 수 있게 그거를 제가 직접 참여를 해서 정말 냉정한 이타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세상에 기여를 하는 거죠. 이걸 제가 40대에 하려는 거고 여기서 이제 또 얘기가 다 나왔는데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내공을 쌓았는데 이제 뭐 적게는 2년 많게는 5년이면은 충분히 전문가까지 수준을 올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집중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냐 싸움인데 여러분이 도움 좀 조금 받으면서 유료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유료로 해갖고 투자를 하면 2년에서 5년이면은 여러분이 먹고 왜냐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대학교 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어요. 4년 하잖아요. 1년 교양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노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학년 2학기 생각해 보세요. 뭘 여러분이 들었겠어요. 2년 반 했는데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여러분이 공부 많이 하셨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뭔가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결심을 해서 의욕이 충만한 상태면은 진짜 2년 주말, 그 다음에 남는 시간 빡세게 공부하면은 3년 정도면은 뭔가를 정말로 전문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니까요. 제 주변에 그다음에 우리 이 구독자 중에 그런 걸 해낸 분들이 새로운 업계에 들어가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아니면은 회사 조직 밖을 나와서 성공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자꾸 이거를 침 튀기면서 설명하는 이유는 이런 사례를 접해보지 못하면 애초에 그냥 나는 4050에 늦었다는 생각만 하거나 4050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4050은 이제 리더가 돼야 될 나이죠. 근데 그럼 30대 때 리더 훈련을 다 하셨나요?
리더를 하려면 교양이 많아야 되는데 책 충분히 읽으셨나요? 절대 늦은 게 없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는 이걸 깨닫고 내가 정말로 내가 싫어하는 저 부장처럼 되지 말아야지, 저 상무처럼 되지 말아야지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잘 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얘기 들으면 너무 도와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잘못 갖고 있었던 프레임에 절대 여러분이 속을 필요가 없고 거기에 현혹될 필요가 없고 그걸 부시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만 2, 3년 하면 어떤 내공을 쌓을 수 있고 40대, 50대는 충분히 뭔가를 하기 좋은 나이다.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우리가 다 같이 으쌰으쌰 해야 되는 부분인데 4050이 절대 늦으면 안 됩니다. 그럼 나라 망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4050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 이런 채널에서 뭐 기분 나쁘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러면서 제가 욕먹는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4050 형 누나들이 그다음에 60대 우리 엄마 아빠들이 절대 꼰대가 되시면 안 돼요. 네? 나이 어린 친구들이라도 배울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홍석기 이사님은 88년생이어서 저보다 6살 어린데 저는 UX 프로그램 모르기 때문에 홍석기 이사님의 의견을 다 존중하거든요. 절대 여러분이 여기서 꼰대가 되시면 안 돼요. 고 작가님 보면 얼마나 멋져요. 저보다 4살 많으시거든요. 근데 항상 저보고 우리 대장 그러면서 저를 항상 떠받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더 깊게 모시려고 하고 우리가 이 정도만 합의를 볼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 정도를 합의를 꼭 봐야 되고 그 다음에 4050은 절대 늦으면 안 된다.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60 환갑에 대한 기준점을 다 박살내야 돼요. 요즘에 이제 자녀분들이 결혼을 안 하거나 늦게 하셔서 60대인데도 손주가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실제로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는 이 고령화에서 어느 정도 잘 적응한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유재석 보면서, 박진영 보면서 와, 늙었네. 쟤네 늙었는데 저렇게 TV 나와서 설치네. 이런 분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오히려 유재석이 51살이라고 말 안 해주면은 박진영이 몇 살이라고 말 안 해주면은 몇 살인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40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냥 그분들은 뭐예요? 관리를 기가 막히게 잘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예요? 박진영은 50대가 댄스 가수라 그러면 믿기나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50대는 과연 기획사 사장이라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나이인데 이제는 어때요? 현역 가수를 아직도 뛰고 있잖아요. 박진영 뭐라 그래요? 60까지 춤을 추는 게 아니라 60까지 기량을 계속 올리고 여태까지 올라왔고 어느 때보다 최고 전성기라고 하잖아요. 그냥 이제는 그런 걸 알면은 4050도 그냥 막 마음만 청춘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관리를 하고 마음가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공부만 열심히 하면은 정말 현장에서도 열심히 잘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마인드 버리셔야죠. 이거 버리시면 다 끝납니다. 내가 40, 50이기 때문에 그거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장유유서, 호봉제에서 온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은 버리셔야죠. 아까 뭐라고 하셨죠? 3년, 5년 해서 뭔가를 마스터했어. 그럼 1년 차에 대우를 받으셔야죠. 내가 50인데 이런 대우 받아야겠냐? 이런 말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늦었죠. 그런 분은 늦은 거예요. 근데 내가 다시 뭔가를 마스터해서 지금부터 또 새롭게 뭐 어떤 자리에서 해내겠다. 이러면은 늦은 게 없죠. 그 다음에 기존에 뭔가를 했는데 거기서 뭔가 안 배운 게 그러니까 뭐라도 배웠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만약에 연결이 됐다. 그럼 시너지가 났다. 그럼 똑같이 그냥 사회초년생인데 3년, 5년 배워서 나온 친구들보다는 압도적으로 빨리 가죠. 일단 연륜이 있다는 건 여러분 뭐죠? 세상에는 운이 많다는 걸 깨닫고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연륜이 있다는 건 뭐죠? 인간관계에 더 강한 거죠. 제가 저렇게 말하는 건 제 사정이 있겠지라고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65세, 진짜 고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65세를 돌보는 평균 병력의 연령이 뭐예요? 63세예요. 그러니까 늦은 게 없어요. 그럼 이 영상을 보면 결론은 뭐죠? 2030은 아예 늦은 게 없고 2030이 늦었다 그런 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고 4000이 늦은 게 없는데 왜 2030이 늦었겠어요? 그 친구들은 심지어 생물학적으로도 젊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할 수 있고 60은 뭐죠? 60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도가 높은 나이입니다. 드디어 내가 인생에서 아무 눈치 안 보고 진짜 뭔가 내 자아에 집중할 수 있는 나이여서 나이들매 관해 보면 나오잖아요. 다른 책에도 나오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도가 높은 시기가 바로 60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늦었다 빨랐다가 아니라 인생을 즐길 나이죠.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깨우치셔서 저랑 같이 으쌰으쌰 해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부족한 게 많고 모자란 게 많지만 저는 계속 공부하고 노력할 거거든요. 저는 스쿼트 진짜 하루도 안 빼고 하고 있어요. 왜? 40에도 해야 될 일이 많고 50에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 SNS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 여러분이 열심히 이렇게 찾아보고 고민해 보면은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져서 옛날에는 대기업이 있고 뭐가 있고 시스템이 돌아가는 구조여서 거기서 나이로 35세 미만, 30세로 잘라버리니까 실제로 더 늦은 게 많았는데 SNS라는 게 기존의 질서를 다 파괴해버리면서 능력만 있으면 같이 해볼까?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 4050 늦지 않았다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진짜 늦지 않았다는 거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증명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이 늦지 않았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2030한테도 희망인 거고 근데 이 더러운 잘못된 꼰대 장유유서만 없으면 돼요. 이 더러운 호봉제만 없애면 됩니다. 그것만 없앨 각오가 돼 있고 어린 놈의 쉐끼가 이런 말만 안 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다시 유토피아 찾아옵니다. 헬조선에서 극락조선 한번 다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확신이 있어요. 왜? 저희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다 행복하다니까요. 적어도 일단은 프랙탈을 완성해야 되는데 제가 속해 있는 조직은 다른 곳보다 행복도가 확실히 높습니다. 저는 이거에 좀 자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고 늦었다는 거는 오히려 좋은 신호다. 내가 결심을 할 좋은 신호라는 거를 이해하시고 많은 분들이 결심하시고 쭉쭉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기회가 지금 바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세상에 그런 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거 거의 없죠. 기회가 다가왔을 때가 더 중요해요. 기회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 달, 두 달 하는 게 아니라 5년, 7년, 10년 어쩌면 인생 특히 후반 같은 경우는요. 인생 전체를 한번 걸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학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평생 학습일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아이들의 학습과 성인의 학습은 다르죠. 아이들은 이제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일반적이고 이 제너럴한 것들을 가리키는 거지만 성인 학습은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분야,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그 선택이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요. 선택을 일단 하게 되면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고요. 집중을 하게 되면 학습은 자동으로 따라와요. 학습이 자동으로 따라오는데 그게 학습 기간이 뭐 독서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 야간에 뭐 또 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요.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서 볼 수도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세 번째로 그 기회가 생기게 돼요. 기회가 생기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기회가 지금 바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세상에 그런 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거 거의 없죠, 사실은요. 기회가 지금 바로 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기회는 준비하는 사람에게 다가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죠, 사실은요. 준비하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학습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 분명히 기회는 다가온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기회가 다가왔을 때가 더 중요해요. 기회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 달, 두 달 하는 게 아니라 5년, 7년, 10년 어쩌면 인생 특히 후반 같은 경우는요. 인생 전체를 한번 걸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년,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능하면 그 일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눈을 찡그려가면서 10년, 20년 계속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내가 손이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게 선택을 해서 도전을 하는 거죠. 도전을 쭉 하면서 도전할 때는 몇 가지가 필요해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 것. 두 번째, 시간 경영을 잘해야 될 것.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될 것. 왜? 시간은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달성할 수 있고 빨리 달성하면 조금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시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점에서 건강 관리를 해야 돼요. 이제 건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정도면 잘 주의해서 하게 되면 전 챌린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전하고 나서 도전이라는 것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뭐 성취가 빨리 올 수도 있고 성취가 늦게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전혀 전 크게 개의치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뭐 조금 성취하면 어떻고 시간이 더 가서 좀 더 2단계로 성취하고 3단계로 성취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확 일확천공을 누린다는 것 그런 개념이 아니면 되는 거걸라요, 사실은요. 그래서 성취를 하게 되고 인생의 성취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그거의 맨 시작은 뭐가 있다? 선택에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이제 순자라는 책을 보면은요. 이 순자라는 책은 뭐 지금부터 한 2,300년쯤 전에 순자가 이제 주로 썼고요. 순자의 제자들이 이제 썼던 책인데 그 책의 제일 첫 번째 문장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책이든지. 그래서 첫 번째 권학편인데요. 학문을 권하는 편인데 거기에 권학편에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아마 유명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청출어람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거기에 등장을 해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멈출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청취지어람, 이청어람, 빙수위지, 이한어수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청색, 그러니까 푸른색 물감은 이 쪽이라는 풀이야. 쪽풀. 쪽풀에서 얻게 되지만 쪽풀보다 그림을 그리면 물감을 염색을 하면 쪽풀보다 더 푸르다. 그래서 청출어람이 이제 거기서 어원이 된 거고요. 얼음이라고 하는 것은 빙수위지, 얼음이잖아, 얼음. 얼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로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물보다 더 차갑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청출어람도 그렇고 이 얼음 덩어리도 그렇고 원래 본류보다 훨씬 더 이렇게 멋지고 훌륭하게 되는 것을 청출어람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순자를 보면서도 그렇고 예전에 논어를 보면서도 그렇고 이 청출어람이라는 의미가 물론 뭐 다 알고 있는 의미긴 하지만 이것을 제 인생에 어떻게 적용을 해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살아나갈 때 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늘 내가 좀 아쉽잖아요. 다른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나보다 이 훌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늘 그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초라해지고 제가 힘들어지잖아요. 사실은요. 우울해지고. 그런데 방향을 살짝 바꾸어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 어떻게 더 열심히 해서 청출어람이 될까가 아니라 나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를 해보는 거죠. 나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를 하면서 내가 작년보다는 올해 뭔가 조금이라도 더 발전돼 있으면 나는 이게 내 인생의 청출어람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보다 좀 나은 오늘, 오늘보다 좀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은 그 어떻게 굉장히 소소한 거라 치더라도 이것은 청출어람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보면 이제 변화를 이제 순자가 이렇게 뽑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순자는 굉장히 그 변화를 추진했던 학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순자도 그렇지만 이제 공자께서도 이제 변화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한 대목이 있는데요. 공자는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군자는 불기다. 군자 불기.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군자는 그 쓰임새가 한정된 그릇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한 건데요. 군자를 요즘 말로 바꾸면 리더로 바꿀 수 있어요. 리더. 리더는 그 쓰임새가 한정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난 3년 전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똑같다면 그분은 리더가 아니다. 더 심하게 말씀드려서 1년 전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똑같다면 그분은 리더가 아니다. 라고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론 우리가 직업이 동일하기 때문에 3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는 이 일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모든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얘기죠. 3년 전보다는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발전했어야지.
1년 전보다는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변화시켰어야지. 그런 사람이 리더고 그런 사람이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순자는 사실 공자를 따랐던 아주 훌륭한 학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 공자의 유학이나 유교를 많이 따랐던 사람이었고요. 순자는 이제 제일 첫면에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출어람이다. 어제보다 조금 나은 오늘, 오늘보다 조금 나은 미래를 하기 위해서는 학습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방법을 학습이라고 본 거고요. 이제 공부라고 본 거죠, 사실은요.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조금씩 발전해 나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방법을 따지고 보면 뭐 독서라든지 책이라든지 뭐 학습이라든지 글쓰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선택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어디를 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그쪽으로 가는 방법을 강구를 하게 되잖아요. 부산을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야 부산 가는 KTX를 타든가 비행기를 타게 되잖아요. 내가 부산으로 갈지 목포로 갈지를 정해놓지 않으면 아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요. 가능하면 지금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만, 어렵다 치더라도 이렇게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밥줄을 바탕으로 해서 꿈줄을 놓쳐서는 안 된다. 가고 싶은 곳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전 초이스라고 생각하는데요.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시작이 안 되잖아요, 사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선택을 되게 힘들어해요, 사실은.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이제 뭐 신입사원 교육도 가보고, 뭐 승격자 교육도 가보고, 그다음에 이제 퇴직자 교육도 가보고, 뭐 저처럼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제 회사 나와서 재취업 관련해서도 이제 이 강의를 가보고 가서 물어보는데, 이런 질문도 가끔 드리죠. 좀 건방진 질문이긴 하지만 앞으로 뭐 하실 겁니까? 하고 싶은 게 뭡니까? 혹은 목표가 뭡니까? 꿈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 드리면은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그걸 지금 내가 잡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고민할 건데요? 결국은 평생 동안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못하면서 인생을 마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고, 그런 슬픈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인데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나는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건방지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포스트잇 5장을 준비하시는 거죠. 포스트잇 5장을 준비하셔서 그 각 한 장에 하나씩을 쓰시는 거예요. 뭐를 쓰냐면 이런 거죠. 2가지 가정을 해요. 나는 시간이 충분하다. 나는 돈이 어느 정도 걱정 안 한다. 이렇게 2가지를 가정을 하고 싶은 것을 쓰시면 돼요. 한 장에 하나씩 쓰시면 돼요. 그래서 5장을 써갖고 5장을 접어서 손 위에다 올려놓으시고요. 이걸 떠리키세요. 떠리켜서 나와 가장 가깝게 떨어지는 것을 주스세요. 이걸 펴보세요. 이게 당신이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부터 앞으로 5년 동안 혹은 지금부터 퇴직하시기 전까지 이거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이거에 대해서 집중하시게 되면은요, 나중에 퇴직할 쯤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 있을 거라는 거예요. 준 전문가가 돼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재수가 없어서 내가 5번째로 좋아하는 게 걸렸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5년 전에 이 작업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을 했어요. 이거를 집중적으로 5년 동안 연구를 하고 학습을 했다라 가정해 보면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준 전문가가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어떤 걸 해야 될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이걸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쩌면 가장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잘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의 이야기의 초점은 뭐냐면 어떤 거가 됐든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다. Right now, 지금 즉시. 아니 이번 달 안에, 아니 늦으면 올해 한 해까지, 올해 12월 달까지 그냥 선택을 하셔서 그거에 집중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부터 진짜 공부해야 될 건 뭐냐? 저는 전문가, 프로페셔널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아마추어 같은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추어라고 하는 거는 못한다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좋아하는 거란 뜻이에요. 아마추어란 단어의 가장 좋은 뜻은 애호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추어 바둑, 그 사람은 바둑 애호가입니다. 대한민국은 교육의 프로페셔널, 공부의 프로페셔널을 양성하는 데 실패한 나라가 결코 아니다. 우리는 공부의 아마추어를 만드는 데 실패한 나라다. 뭐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서가 아니라 그냥 좋아서 하는 것들을 하다 보면 배우다 보면 눈이 떠진다.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것 같다는 거죠. 당장에 재테크 같은 경제 공부도 해야죠. 우리 나이 들었다고 그런 거 포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새로운 뭐 인공지능 이런 거에 관해서도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죠. 웰빙에 관한 공부도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죄송한데 유튜브만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 보셔야 돼요. 여기 많은 정보 있어요. 유튜브만 보시면 안 돼요. 책만 보는 것도 위험해요. 왜냐하면 책은 유튜브 같은 영상 자료에 비해서 내가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러면 그 두 가지가 보완제래야 될 텐데 그걸 대체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책도 보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그럴 때 제발 좀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역시 전문가 말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 너무 가짜 정보가 많고 이래서 공부하는 게 때로는 오히려 위험하기까지 해요. 걸러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늙어서 혼자 독학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 확신에 빠지면 맹신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다만 실용적인 것에 처지면 안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따라가는 정도로 해야 되지 앞장설 거는 저는 못 된다고 생각해요. 뒤처지지 않는 정도는 우리가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진짜 공부해야 될 건 뭐냐? 저는 전문가, 프로페셔널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아마추어 같은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추어라고 하는 거는 못한다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좋아하는 거란 뜻이에요. 아마추어란 단어의 가장 좋은 뜻은 애호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추어 바둑, 그 사람은 바둑 애호가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 얘기할 때 제가 늘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교육의 프로페셔널, 공부의 프로페셔널을 양성하는 데 실패한 나라가 결코 아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너무너무 많다. 우리는 공부의 아마추어를 만드는 데 실패한 나라다. 공부 잘하는 녀석조차도 공부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러고 있단 말이죠. 축구는 잘 못해도 축구를 좋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아마추어인데 그런 걸 못했다. 이제는 왜 이게 가능한 거냐면 그전에는 공부 우리가 왜 했냐면 뭔가 써먹으려고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좋은 대학 가고 무슨 좋은 직장 얻고 승진하고. 근데 우리 이제 그런 것부터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할 수 있다는 아이러니가 만들어지는 거죠. 학창시절은 효율이 중요했고요. 딴 거는 어떤 목적성이 중요했는데 이제 우리는 목적성이 없어요. 그럼 이게 진짜 아마추어가 갈 수 있는 시간대가 온 거거든요. 과거에는 그게 60년 살다가 얼마 못 살았는데 우리는 아직도 30년이 남았어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남았어요. 여러분 고작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대학까지 여러분 우리 고작 7, 8년 공부한 거예요. 아직 우리 30년 남아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이제서부터 진짜 내가 원하는 것, 뭐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서가 아니라 그냥 좋아서 하는 것들을 하다 보면 세월의 축적을 믿으셔야 돼요. 조급할 필요 없잖아요. 3년 공부했는데 눈에 안 보이면 5년 공부하면 되잖아요. 우리 뭐 급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가 포기했던 클래식이 들려요. 내가 내 생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미술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시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가 이걸 누굴 가르치려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배우려고 공부하는 건데 배우다 보면 눈이 떠진다.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것 같다는 거죠. 저는 사실 굉장히 조용한 개인으로 살아오고 있었는데 어쩌다 대중들 앞에서 서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많이 흔들기도 해요. 심지어는 저한테 조기 은퇴를 유혹하는 사람들조차 있어요. 그건 뭐하러 대학에 그렇게 있느냐. 말하자면 인기 같은 거죠. 그런 건 저는 헛것,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 거품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잠깐 제가 홀려서 저의 본캐를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건 곧 사라지고 말 건데 밤하늘에 별은 실존하는 거고요.
낮에 태양 옆에 뜬 무슨 무지개 같은 건 헛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지개가 멋있다 그러잖아요. 그거 헛것이라고요. 있다가 사라지는 거라고요. 그건 현상에 불과한 거라고요. 그게 바로 거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이런 질문을 자주 해요. 이게 나의 소명일까, 욕망일까? 물론 제가 도인도 아니고 매번 구분은 못합니다. 저도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근데 의심은 가져봅니다. 혹시 내가 이거를 내 욕심이면서 소명이라고 치장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럼 저 사고 치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이걸 원하는 거야. 아니, 내가 원했던 걸 거예요. 그런 거 거품 같아요. 그렇다고 내가 또 무조건 합리화하면서 일을 많이 한다고? 아, 그거 거품일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고 그것이 선한 의미를 갖는 것, 거기에 관해서는 진짜 열심히 성실히 하자 하는 것 뿐입니다. 제가 이 책에도 써놨는데요. 대학교 처음 갔을 때 대학 노트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오생야 유예 이지야 무예라. 우리 인생은 끝이 있고 배움의 세계엔 끝이 없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할 뻔했는데 그 뒤에 원문을 봤더니 이유의 수무의 태이라. 그러니 끝이 있는 것을 가지고 끝이 없는 것을 쫓아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위태로운 일이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장자답다 그 생각했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좀 다시 음미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조금 알고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그런 교만은 지적 세계에선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단지 그게 아니라 그런다고 그 길을 멈춰야 될까요? 가령 제가 칸트와 헤겔을 그 끝도 없는 세계처럼 보였을 거 아니에요. 제가 대학생 할 때. 내가 평생 공부한들 이 사람들처럼 될까? 아니, 칸트 헤겔도 필요 없어. 지도교수만큼이나 할 수 있을까? 절망이에요. 아유, 안 하는 게 낫죠. 끝까지 못 갈 거.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렇게 한 20년 지나놓고 30년 지나놓고 보니까 아, 그 빛나던 별들 내가 어차피 별에 못 갈 걸 왜 이 길로 왔을까가 아니라 그 별 덕택에 쫓아서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그 별이 절망만 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 별 덕택에 여기까지 왔어요. 끝이 없는 존재들, 그 노자, 장자 같은 그 별들 덕분에 끝이 있는 내가 그래도 여기서 끝났을 만한 이 미물이 그 사람 덕택에 여기까지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칸트 헤겔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칸트 헤겔 덕택에 여기까지 왔고, 근데 더욱 재미있는 것은 나만의 또 내 안에 칸트, 내 안에 헤겔이 또 만들어지면서 나도 누군가에겐 그런 별이 될지 모른다는 거죠. 배움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자기 성장의 역사인데 저도 한 40 넘고 나서부터는 전공서적보다 이제서야 좀 다른 책들을 많이 읽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전공으로 논문 써야 되니까 학자라고 여러분 많이 알고 그러지 않아요. 치과만 조금밖에 몰랐는데 이제 조금 거기서부터 노연하게 되니까 많은 것들을 읽게 되면서 눈이 넓어지는 듯한, 눈이 높아지는 듯한 그거거든요. 배움이라고 하는 걸 너무 수동적인 행위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제도적인 행위라고만 생각하지도 말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어쩌면 저한테 배우시는 분이 있을 거고요. 그건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걸 전하는 거고, 이 중엔 저보다 더 높으신 분들도 있고, 배우는 행위가 실은 나를 성장시키는 행위인데 여러분들께도 권해보고 싶은 건 너무 학생처럼만 공부해보지 마시라. 여러분 스스로 선생을 해봐라. 그 말씀은 뭐냐면 책을 읽는 수동적인 행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써보고, 꼭 안 써보더라도 자기 말로 바꿔보고.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어떻게 했었냐면요. 공부 잘했거든요. 어떻게 했었냐면요. 저는 학생처럼 공부하지 않았어요. 학생처럼 공부하는 건 맨날 시험에 노출당하면 아, 그래, 난 결국 학생이었어, 이렇게 끝나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랬잖아요. 출제자의 그 의도를 파악하려면서요. 그럼 우리 선생님 출제하잖아요. 그럼 내가 우리 선생님이 되면 나는 다 맞출 거 아니겠어요? 어릴 때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배우고 나면 정리했을 거 아닙니까? 선생님 수업이랑 뭐 오만 참고사랑 다 정리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쭉 읽고 외워요. 외우고서는 이렇게 덮어요. 덮으면서 선생님처럼, 자, 그럼 거기엔 모두 세 가지가 있지, 그지? 첫 번째 뭐가 있고, 두 번째 뭐가 있고. 그럼 이렇게 내가 선생님처럼 하다 보면은 내가 뭐를 제대로 알고 있고 모르는지를 제일 잘 알아요. 어떤 건 그냥 외워서 말하는 거고 어떤 건 이해해서 말하는지를 딱 알아요.
학생인 애들은 절대 몰라요. 그 구분을 못해요. 그냥 다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딱 좀만 틀면 틀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선생님이니까 내가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이해만 하고 암기 안 하면 선생님이에요? 거의 모두 세 가지가 있지. 잠깐만. 그럼 선생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했고 내가 그걸 막 여러 번 반복해서 외워요. 그러면은 그게 내 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읽고 밑줄 긋고 어머 이거 좋다 집어넣고 그게 아니라 그 책을 읽고 밑줄도 긋고 다 좋아요. 그거를 자기 언어로 바꿔서 정리하고 독서 토론 같은 모임이 왜 필요한 거냐면은 남의 생각을 듣고 배우겠다 이런 것도 중요한 거지만 내가 그거를 내 말로 바꾸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해야 이해가 더욱더 완성돼요. To read is to write. 쓰는 게 읽는 거고 읽는 게 쓰는 거예요. 이 책을 읽는 게 단순히 수동적인 행위라면은 그러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마다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는 책을 읽고 있다는 게 사실은 책을 내가 여기 쓰고 있는 거죠. 그게 책 읽는 거예요. 책 쓰는 사람은요. 여러분 제가 이거 쓸 때 이거 안 읽고 제가 썼겠어요? 쓴다는 건 내 글을 내가 읽는 거예요. 그래야 독자가 뭘 어쩌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표현을 바꿔보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작가는 첫 번째 독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방법이 자꾸 독자, 학생 이런 지위로만이 아니라 스스로 작가적 지위, 선생님이 되는 지위 그런 실질적인 직업을 가지라는 뜻에서가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하면서 자기 배움을 조금 더 높이시는 것이 좋은 공부 방법일 거라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나이 드는 분들도 꼭 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어떤 학교 가야 될까요? 노인학교? 그게 아니라 나무학교를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주도 여행 가면은 나무들이 많은 그런 숲을 걸어 다니곤 합니다. 비자림 같은 데 가보면요. 나무들이 500살 넘은 나무만 그 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근데 보면 저게 500살이고 저게 600살이고 구분이 안 가요. 왜요? 나무들은 나이를 겉으로 내색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럼 나무는 나이를 어디다 새겨놨을까요? 맞아요. 나이테에 새겨놨어요. 근데 그 나이테라고 하는 걸 가만 봤더니 늙은 나무는 늙은 나이테만 있고 젊은 나무는 젊은 나이테만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늙은 나무의 나이테를 가만 보면 젊은 나이테를 그대로 둘러싸고 커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늙음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젊음의 결여도 아니고 젊음의 반대말도 아니었어요. 늙음은 젊음을 껴안고 부단히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과정이었어요. 늙어도 내 안에 젊음이 있다. 이게 나무한테 배워야 될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불핑을 사랑합니다. 저는 뉴진스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주현미도 사랑할 수 있고요. 트윈폴리오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만큼 커져가는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커져서 내가 뭐 할 건데? 중요해요. 내 앞에서 웃어요 하면 사진을 찍는 배경 해주는 거예요. 사랑한다 하는 그의 목소리를 서로 나누고 있을 때 나는 그늘을 드리워주는 거예요. 나 잘나려고 나무가 커가는 것이 아니라 배경 돼주려고. 그게 우리가 나무가 돼야 될 거 아닐까요? 우리가 나이 들어간다는 건 더욱 울창해져서 세상에 더 많은 그늘을 드리고 세상에 더 멋진 배경이 되어주는 역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숙해 가야 되는 거겠죠.